7번째 별은 그래서 지구였다. 지구는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와 90만 명의 실업가, 750만 명의 주정뱅이,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들, 즉 약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륙을 통틀어서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들을 두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지구란 별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눈부시게 멋진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오페라의 발레에서처럼 질서정연한 것이었다. 맨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였다. 가로등을 켜고 나면 그들은 잠을 자러 갔다. 그러고 나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대에 나타났다. 그들 역시 무대 뒤로 살짝 몸을 감추고 나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남아메리카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북아메리카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이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가 틀리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무척 장엄한 광경이었다. 오직 북극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있는 그의 동료들만이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 일을 했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조금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한 이야기는 아주 정직한 것은 못 된다.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지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을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지구 위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실은 아주 작은 것이다. 지구에서 사는 20억의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처럼 서로 좀 바짝바짝 붙어 서 있는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의 광장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들을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일러주어야 한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럼 그들은 기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푸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내 말을 믿지 않는가? 어린 왕자는 그래서 지구에 발을 들어놓았을 때 사람들이라곤 통 보이지 않는데 놀랐다. 그가 잘못해서 다른 별로 찾아온 게 아닌가 겁이 나 있을 때 달 같은 빛깔의 거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무턱대고 말했다. 안녕. 뱀이 말했다. 지금 내가 도착한 별이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커다랗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길을 하늘로 향했다. 누구든 언제고 다시 자기 별을 찾아낼 수 있게 별들이 환히 불밝혀 있는 건지 궁금해.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들 위에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리 있지? 아름답구나. 여긴 무엇하러 왔니? 뱀이 물었다. 난 어떤 꽃하고의 사이에 골치 아픈 일이 있단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뱀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사막은 조금 외롭구나. 어린 왕자가 마침내 다시 입을 떼었다.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넌 아주 재밌게 생긴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힘이 더 세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힘이 세 보이지 않는데. 발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잖아. 난 배보다 더 멀리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는 어린 왕자의 발 뒤꿈치에 팔찌처럼 몸을 휘감더니 말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마다 그가 나왔던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너가 측은해 보이는구나. 무척이나 연약한 몸으로 이 돌멩이 두성이의 지구에 있으니 네 별이 몹시 그리울 때면 언제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난. 잘 알았어. 한데 넌 왜 그렇게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러고서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는데 오직 꽃 한 송이밖에 못 만났다. 꽃잎이 석장인 볼품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어린 왕자가 정중히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대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라고? 한 67사람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들은 바람결에 불려다니거든.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몹시 곤란을 겪지.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어떤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곤 그의 무릎에 닿는 3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불 꺼진 화산은 걸상으로 이용하곤 했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사람들 모두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바늘끝처럼 뾰족뾰족한 산 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말해보았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그가 말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얇고 준 별이군.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험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한 말만 되풀이하다니. 나의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